예, 하여튼 큰 사건이 터졌죠, 그쵸? 되게 정신 없습니다만. 뭐, 2인자는 뭐 잡혀가질 않나, 지금 또 대북, 예? 파견한다 그러질 않나,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다 잡고, 지금 뭐 문제가 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쵸? 예. 예, 혼란스러워도 또 돈은 또 누군가는 벌고 있습니다. 또. 예. 고정관념을 좀 깨고 이제 보시려고.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렇게 점이 보인다 그러거든요. 뒤에 노란색이 훨씬 많은데 이제 까만색만 보이죠, 그쵸? 여백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 되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투자를 잘 못하시는 게 본인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제일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생이 확 바뀌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 특별하게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삶도 바뀌기가 당연히 힘들죠. 어떻게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본인의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계속 갖고 계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으면 그 하던 패턴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데도 계속 본인이 안 좋은 패턴을 이어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삶은 힘들어지고 이제 바뀌는 건 전혀 없죠, 보통. 그래서 조금은 바뀔 생각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크게 변하진 않지만 조금 더 용기도 내고 뭐 시도도 해보고 뭐 시도를 해봐야 뭐 벌든 망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남들 다 뛸 때는 안 뛰고 있다가, 그죠? 또 남들이 다 멈추면 또 멈추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남들 투자할 때는 나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멈추는 것 같으니까는 또 떨어질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떨어지면 그 물건이 나한테 오지도 않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1등으로 뛰는 방법. 그냥 이렇게 계란 세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혼자 뛰면 돼요. 혼자 뛰면 항상 1등. 예. 굉장히 쉬운 답이죠, 그렇죠? 남들이 안 뛸 때 뛰어야지만이 조금은 인생이 바뀌지 않겠냐.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그냥 내 돈의 절대값이 늘어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값이 늘어나야 잘 사는 거죠. 그죠? 상대적인 값이 늘어나야 항상 비교를 해서 남보다 더 나아야 내가 잘 산 거지 나 혼자 돈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같이 뛸 때 내가 더 빨리 뛸 수 있던가 아니면은 남이 멈춰 있을 때 내가 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남들 뛸 때 안 뛰고 남들 안 뛸 때 안 뛰고 계속 안 뛰고 그러면은 되게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뀌려면은 어떤 행위를 남들보다 먼저 하거나 조금 과감한 행위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감했던 사람들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감했던 사람들만. 과감했던 사람들은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 각종 혜택을 등에 업고 물건을 산 사람들.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지 그래서 비과세 물건을 사주면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그 물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지 않겠다. 뭐 이럴 때 산 사람들. 굉장히 용기를 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돈을 벌었지. 이제 와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사람들 치고는 돈 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다행이야. 요거는 또 어디서 배웠는지 맨날 들어가야 돼요, 뭐 빠져나요. 들어가야 되냐, 뭐 잡아야 되냐, 들어가야 되냐. 뭐, 사냐 이런 말을 안 쓰더라고요, 또. 예. 예.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뭐 이렇게. 옛날에는 뭐 3억이면 떡을 쳤대는 동 뭐.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또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보는 방법. 자, 세입자 모십니다.
수도권의 풍부한 입주 물량에 이제 세입자를 못 구한다. 자, 동시 분양했던 것들이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동시 분양은 동시 입주예요. 거기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일까요? 다주택자일까요? 다주택자들. 지방도시로 갈 이유가 없죠. 그쵸? 그러면 그 도시에서는 임대를 많이 하죠. 임대를 많이 놓게 되면은 지금 조정대상 지역 이상에서는 뭐가 있어요? 지금 4월부터? 올해부터, 4월부터 뭐가 있죠? 중과세. 중과세가 있죠. 중과세가 있으니까 대부분 뭐를 하죠?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를 중공공임대를 내다 보면 임대에 대한 전세금액 상향이 있죠. 5% 그쵸? 그러면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임대로 돌아가요. 왜냐면은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야. 그러면은 현행법에 뭐 종부세라든지 또는 지금 조정대상 이상 지역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죠. 그쵸?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중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료에 대한 바뀔 때마다 5년에 대한 상향을 우리가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두고 있는 것은 세입자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환경을 갖고 있죠. 그죠? 세입자가 되게 살기 편하면 세입자 떠나 안 떠나요? 세입자 안 떠나. 동네 어떻게 돼? 세입자는 계속 저렴한 금액에서 이동을 안 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동을 안 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고 임대료는 계속 낮춰져 있고 그러면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슬럼화로 돼. 뉴욕의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어서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요. 기존 세입자들한테는 월세를 못 올리게 돼 있어 거의.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과 다시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집합 건물, 아파트,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되게 잘 사는 곳 같지만 미국 가면은 아파트가 할렘가 뭐 이렇게 변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세입자를 보호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방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슬럼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세입자를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는 자체가 어떻게 주거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 같지만은 세입자의 이동성을 완전히 잡아놓는 거거든요. 잡아놓게 됐을 경우에 동네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임차 수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파트 자가 보유율이랑 그 세입자 비율이 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대5 가까이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7대3, 8대2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세입자만 많은 동네잖아요. 그쵸? 그럼 지방도시에서는 세입자가 많을 경우에 지불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슬럼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세입자를 잘해주는 게 또 서로 또 다른 또 약간의 반대의 또 이 현상이 띄어요. 이런 데들은 또 동시 입주의 개념을 띠지만 지방도시는 동시 입주의 개념을 띠지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늘어날수록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 곳이죠. 물건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막 해주고 있어.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세입자가 전세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돈을 풀어주는 거야. 저리로. 그럼 어떻게 돼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세를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물건이 한정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그래서 집주인에 대한 자산의 가치가 극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갭하면서 갭이 계속 줄어들고 사실 2014년도의 매매 가격보다 지금의 전세값이 더 높아 대부분. 그 이유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입자 전세 금액을 풀어주다 보니까는 오히려 소유자의 자산을 극대화시켜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약간의 부동산을 비틀어 볼 줄도 알으셔야 돼요. 어디가 막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도 보고. 그죠? 현재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어제 제가 이렇게 5분 강의 하면서 다 했던 건데 오늘 신문에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재건축 규제 강화 시행했지만 집값 대리 오를 수도 하면서 또 나오는데, 강남의 재건축을 왜 잡으려고 하죠? 어? 많이 오르니까? 올리면 어때, 좀? 예? 심해지면 어때요? 어차피 못 샀잖아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 못 샀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막 실망해. 왜? 못 사서 실망하는 거야? 너무 올라서 못 사요? 아니야, 원래 못 샀잖아. 원래 못 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게 문제야. 다른 지역까지 견인을 해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청년 실업도 굉장히 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득 간의 격차가 이제 커지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로의욕이 상실되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심해지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간 거고, 여하튼 간에 강남발 재건축 시장이 올라가면 본인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 버려요.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PIR 지수라 그러거든요. 예, 자기가 이제 1년 동안의 수입을 몇 년 동안 모아야지만 이 집을 살 수 있냐. 이게 계속 늘어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로 인해서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 재건축의 가격을 잡으면 다른 것이 원래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의도는. 강남 자체만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모든 걸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의도잖아요. 강남이야 원래 그들만의 리그로, 만약에 다른 게 안 오르고 얘만 오르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예?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37억에 계약을 했어. 현대아파트 82동인가요? 37억에 계약을 했더니 해약을 했어. 주인이 7억 4천을 내주고 3억 7천을 받았잖아. 7억 4천을 내주고 해약을 했어. 내주는 것도 대단한 거지. 그쵸? 더 대단한 거는 그걸 받은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하는 거야. 못 사서.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란 말이에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 그럴 수 있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시장까지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얘를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 얘를 누르니까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죠. 다른 게 더 올라가는 거야. 네, 다른 게 더 올라가는데 풍선 효과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지. 풍선 효과가 심하면은 결론은 재건축 가격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누르고 있으면 이 바람이 빠져야 되는데 바람이 이 안에선 계속 질량이 보존되어 있는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재건축은 또 오를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시 이 안에서 유튜브 보고 오신 분 계시나요? 그래? 유튜브만 보고 오셨어요? 방송도 보시고 유튜브 한번 보시고 유튜브 보시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대요. 왜 똑같은 걸 자주 하니? 이거 학원 강의 아니거든요? 공짜로 들으면서 맨날 다른 거 해달라는 거야. 그냥 나는 내가 하는 걸 녹화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거 보려면 보라 이제 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비슷한 내용 하셔 다른 거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 그럼 돈을 내든가. 그럼 내가 학원 강좌를 만들어주지. 그렇지 않아요? 예, 하여튼 녹화하고 있으니까 한마디 해봤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할까. 예. 될 수 있으면 바꾸려고 하는데 뭐 부동산이 이렇게 맨날 바뀌나요? 지금 재건축 뭐 안전진단 얘기만 한다라고 있고 그쵸? 예? 뭐 계속 이렇게 내용이 별로 안 바뀝니다 원래. 그 풍선 효과가 나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풍선 효과가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현 부동산 시장의 이제 문제점들을 쭉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했던 내용인데 지방 미분양이 적체가 되고 가격은 하락을 하죠. 서울은 매물 풍기 호가 담합을 하고 가격 상승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으로 갈 돈이 서울로 올라와 막. 얼마 전에 기사 봤더니 서울에 2만 채가 지방 사람들이 샀대요. 2만 채. 보통 우리 아파트 1000세대 기준으로 한 10개 정도 없어지면 상한가 치거든요. 물건이 갑자기 10개가 팔렸어. 그럼 그 다음 물건부터는 상한가야 그냥. 최고가로 올라간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를 10,000개로 나누면은 얼마예요? 한 구당 400개를 지방 사람이 산 거야. 400채를. 한 구당. 어마어마하게 산 거잖아. 그죠?
그러니 아파트 값이 뭐 상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고 그 돈이 지방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보통 돈은 이렇게 자기가 익숙한 동네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거야 오히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동네에서만 움직이잖아. 아는 동네만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천구에 살아도 막 우리 동네가 제일 편하대. 막 도봉구에 살아도 우리 동네 살기 좋은데 왜 안 오르냐. 원래 살다 보면 다 살기 좋거든? 예? 원래 살다 보면 되게 살기 좋아요. 자기 동네 살기 안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예? 왜 이렇게 웃으세요? 도봉구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공장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동을 못 하잖아. 보통 투자를 잘하려면 저는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아는 동네만 빼고 한번 투자처를 검색을 하시라고 그냥.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넓어져요. 시야가. 근데 자꾸 본인이 아는 데서만 하려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만 계속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은 서울대, 극단적으로 서울대 나와갖고 의정부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포천에 무슨 피역회사인가 어디 뭐 이사인가 그래요. 서울대 섬유공학과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의정부에 사는 사람이 하나 있고, 도곡역에 그 동부 센트레빌에 사는 택시기사가 있어요. 택시기사 더 부자야. 왜냐면은 의정부에 산 사람은 취직은 뭐 거기에 잘했지만 맨날 산 게 의정부 금호동 무슨 포천 동두천 막 이런 데만 샀어. 근데 택시기사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맨날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거기가 쌌잖아요. 동떨어져 있었고 자기는 퇴근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니까는 교통이 안 좋아도 살아도 되는 거야 그냥. 옛날에 거기 교통이 안 좋았던 곳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 이제 재건축도 되고 이사 갈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사는 거야 그냥. 지금 한 30억 정도 하거든요. 자기 재산을 이제 자기 택시기사 못하겠다고 하면 저를 부르더라고. 제발 좀 와보래 그냥. 제가 뭐 시간이 나요? 근데 너무 간곡해갖고 가봤더니 테레비가 아직도 브라운관이야 이렇게. 브라운관. 근데 그 사람의 자산이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는 더 높아 훨씬. 서울대 나온 사람은 얘기 안 하려고 자기 말이 다 정답이니까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 별로. 그 와이프가 제 고객이거든요. 남편 딱 들어오면 일단 딱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고개를 딱 40도 돌려요 저랑. 부인한테 끌려온 거야 그냥. 제발 너도 들어보라고. 그냥 딱 돌려. 응? 근데 자산 다 합해봤더니 뭐 의정부의 가능동에 SK 아파트 한 3억 정도 되고요. 뭐 이리저리 따지니까 한 10억도 안 되더라고. 네? 하여튼 그 위치를 잘 잡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정부 정책들 보면 자, 지방 미분양은 위축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래요. 되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야. 그냥 모든 거를 정책으로만 풀려고 하는 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 이래서 오르면은 뭐 맞고 그죠? 초과 이동 맞고 또 안 되면 안전진단 맞고 이주 수요 맞고 막 이주 기간 맞고 막 계속 막아버리는 거야 그냥. 거의 골키퍼 수준이야 제가 보기에는. 네?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고 있는 거지. 골키퍼가. 그죠? 딱 그냥 그물을 치고 막아두는 게 아니라 지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막는 그런 현상을 띠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방 미분양 위축 지역 지정을 하고 있고 서울시 뭐 안전진단, 이주 시기 조정 뭐 이런단 말이에요. 원인 제거이 근본 제거인 해결책이 아니라 계속 본인이 중심을 못 잡고 땜질식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신뢰가 가요 안 가지? 그죠? 자, 조금은 이제 기싸움에서 파리 대책도 굉장히 셌는데 이거 굉장히 세다고 했지만 또 오르니까는 아주 그냥 있는 대로 족을 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이제는 규제를 하는구나라는 인식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규제를 하는구나. 근데 풍선 효과가 나면서 이걸 다 피해간 데들은 또 급등을 해요. 그러면은 이 급등의 반대는 떨어지는 거겠지. 그러면 투자처는 제가 보기엔 떨어지는 거야. 투자처는. 왜냐면은 결론은 오르게 돼 있어. 풍선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은. 왜냐면은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될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는 당장 개발과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변할 것이 높이 가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도 언젠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냥
내가 재건축돼봤자 이익이 별로 안 나면은 나는 떨어질 거야, 아마 가격이. 근데 나는 규제가 돼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규제에서 피한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 그럼 내가 될 때는 나도 올라간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세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으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어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현재는 정책적인 규제의 피해자지만 나머지 피해간 것들이 엄청난 금액을 치고 있으면 규제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거는 난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근데 규제는 영속성 있는 건 아니죠. 규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 김정은이가 막 미사일 쏴. 예? 김정은이가 막 미사일 쏜다니까는. 그래서 막 정세가 불안해. 가격이 떨어졌어. 예? 나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미사일 쏘면 다 죽는데 뭘 떨어져 그냥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럼 미사일을 막 쏴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때는 사야 될 때요? 안 사야 될 때요? 사야 돼. 왜? 평생 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진짜로 쏴버리면 다 죽는 거고 그냥. 그때는 돈 갖고 있으면 뭐하면 집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사야 될 때란 말이에요. 왜? 미사일 쏘는 행위는 영속성 있는 행위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정책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속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오르면 규제를 하는 거고, 이제 산소호흡기 껴야 되면은 막 눌러야 되는 거고, 막 또 살려야 되는 거고. 원래 정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왜 정책의 일관성을 못 갖냐? 정책의 일관성을 못 갖는 게 아니라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다가 풀어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시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갖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정책은 일관성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춰야 되고 혈압이 낮으면 혈압을 올려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혈압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를 띄는 거니까 정책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를 할 때는 규제에서 가격이 떨어진 곳에서는 나중에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너무 막 오르면 오른다고 못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하고 이러지 말으시라는 거죠. 할 게 하나도 없잖아. 언제예요 그러면은? 오르면 올라서 못했지 못하고 떨어지면 내일 더 떨어질까봐 못하고 언제 하시게? 뭐 세미나 맨날 오면 답 나오나 안 나와요? 답 안 나와. 네.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풍선 효과로 신규 아파트 및 입주 예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한다. 자, 무슨 소리예요? 신규 아파트 및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재건축의 결과물이죠.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할 거고, 재건축의 결과물이 올랐다라는 것은 재건축을 나중에 할 것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결과물들 자체도 떨어져야지만이 시장 정책이 맞는 거지. 풍선 효과가 나면은 재건축 떨어진 것들은 나중에 사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공사비는 분양가격,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인근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가는 결정이 되잖아요. 그쵸? 인근 아파트 시세로 분양가 상한제 없다 가정하고, 근데 분양가 상한제 있어도 큰 상관은 없어, 사실은.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까요? 분양가 상한제 있어도 나와도 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상관없는지? 예? 설명드릴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이거는 사실 택지개발에서나 해당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경우에 택지개발은 되게 좋아요. 우리 미래 신도시가 그랬듯이, 예? 하남 미사지구가 그랬듯이. 근데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서 그렇게 피가 붙은 적은 없어. 지금처럼 급등했을 때. 왜냐면 이게 토지의 평가 금액에다가 표준 건축비를 더해요. 그리고 이 기업의 적정 이윤, 기업의
적정 이윤을 더한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이제 조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얘랑 얘는 거의 고정값이잖아요. 그럼 분양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얘잖아요. 그쵸? 우리가 택지 개발사는 낙찰가라는 게 있죠. 그쵸? 택지의 낙찰가. 근데 우리 조합에서는 이거는 감정가격일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금에. 이거는 사실을 올릴 수도 있어요. 얘를 되게 올리면 조합원들한테 평가를 되게 올리고 조합원들한테 비싸게 줬어요. 이거랑 조합원들한테 평가를 되게 싸게 하고 싸게 하면은 싸게 주겠죠. 그 조합원들은 실익이 없죠. 그냥 항상 똑같잖아. 평가를 높게 해서 높게 받나 낮게 해서 낮게 받나. 근데 조합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평가를 높게 해서 높게 받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보면은 조합원 자체는 실익이 똑같아. 옛날이랑. 옛날에는 조합원들이 되게 싸게 받는 것처럼 보였죠. 막 30% 싸게 받았잖아요. 일반 분양가보다. 예전에는 낮게 평가하고 낮게 준 거야. 근데 높게 평가해버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팔 수 있는 일반 분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높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이득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분양 상한제도 큰 문제는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근 아파트 시세가 조합원 수익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눌렀을 경우에 다른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현재 바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요건이 좋지 않지만은 향후에는 가격을 다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일반 분양이 10억이야. 근데 조합원의 권리 가격 A, B, C, D, E가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채 짓는데 그냥 2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한 채 짓는데 2억. 예? 한 채 짓는데 2억이면 10채를 짓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요? 2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10채 짓는데 총 20억이 들어갔는데, 조합원들은 하나씩 가지고 일반 분양을 5개를 했더니 얼마가 들어와요? 10억씩 분양을 하면? 50억이 들어오죠? 그럼 조합원들은 하나씩 가지면서 총 사업비 20억을 쓰고도 얼마가 남죠? 30억이 남잖아요. 30억을 그러면은 5명에서 나눠 가지는 구조야. 그래서 일반 분양 높은 데는 막 환급 금액이 많은 게 이런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조합원들은 33 배정받고도 30억을 5명으로 나눠 6억씩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높은 데들,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원들은 이런 이득을 보게 돼. 이런 이득은 당연히 사는 사람이 너 이거 먹어라가 아니라 내가 가격을 있는 대로 높인 다음에 얘는 별로 가져갈 게 없는 매각에 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현재 재건축 아파트 지금 사면서 이게 되게 많이 남는다 아니잖아요. 남을 것이다라는 거지. 되게 남은 거는 현재 파는 사람이 현 시점에서는 다 가져가는 거야 그냥. 그쵸? 근데 내가 그걸 사는 이유는 남을 것이다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6억이 남게 되면은 파는 사람은 6억을 더한 다음에 매각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만약에 일반 분양이 3억이라고 하면은 총 비용은 20억이 들었는데 수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억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들어갈 때 1억씩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사업의 그 어떤 우리가 구조거든요. 이런 거로 놓고 봤을 때 일반 분양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향후에 되는 지금 뭐 늦추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늦춰집니다, 사실. 우리 법에서 이주도 1년밖에 못 늦추게 돼 있어요. 법에서. 이주 수요를, 시장 군수가 1년 안에서만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1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법에서. 1년 안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늘릴 수 있다, 뭐 경우에 따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년 안에서야, 그냥. 무조건 1년 안에서. 예.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보면 지방 같은 경우도 뭐 위축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무슨 뭐 외부 사람들이 뭐 통약 점수에 상관없게 막 받을 수 있게 또는 뭐 개수에 상관없이 막 받을 수 있게 이런 게 결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가 그냥 슬럼화가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자체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인프라 자체를. 근데 인프라 자체를 만드는 게 뭐 직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국토 균형 발전이잖아요. 뭐 성공한 게 세종시 하나밖에 없죠. 원주 좀 성공한 것 같고, 원주. 교통망이 좀 좋아지면서. 그죠? 속초는 그냥 지금 팍 죽는 것 같고 또. 그쵸? 제주도도 지금 뭐 화교 빠져나가면 다 죽는 것 같고. 별로 성공한 게 없어요. 원주 정도? 원주가 이제 제2영동고속도로랑 양양간 고속도로만 하면서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주 좀 괜찮은 것 같고, 세종시 인위적으로 옮겨서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국토 균형 발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균형 발전이 아니라 다 그냥 서울로 모이게 해놨어요. 다. 뭐 집값을 서울을 잡는다 했는데 모든 호재는 서울로 집중이 되게 돼 있어. GTX고 뭐고 다 해서. 그쵸? 그러면은 말로는 잡고 정책은 서울로 다 교통망은 다 몰아넣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잡아. 잡는 척 하는 거지. 잡아야 된다 하면서 잡는 척 하는 거지. 어떻게 잡아요? 못 잡는다, 그냥.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의 결정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이 진보들, 요즘 뭐 진보들 난리 났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거랑 이게 다 일관성이 있는 건데, 이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고, 뭐 좌우파라고도 하고 좌파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이 둘 다 비슷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비슷한 거고 얘네가 이렇게 비슷해요, 보통 보면. 근데 이 보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맞고 틀리고는 아니야, 사실. 누가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차이예요. 얘는 뭐냐면 기업이 잘 되면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잖아. 이거야, 그냥. 그러면 법인세를 어떻게 해요? 낮춰. 네, 기업들에 대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네? 근데 얘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기업이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막 생겨요. 그죠? 야, 부를 먼저 나눠줘봐. 나눠주고 나면 기업이 우선이 아니야. 예? 노동자가 우선이지. 노동자가 많이 벌어야 얘가 많이 사니까 너 많이 만들 수 있잖아. 이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균형 발전에 가까운 애들에 가까워요. 균형 발전에 가깝고 여기는 되는 것부터 살리자, 그냥. 근데 박원순 시장이 어디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깝죠? 근데 국제교류복합지구 누가 발표를 해요? 예? 얘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울을 훨씬 더 크게 만들었어. 말은 이렇지만은 행동들은 잘 안 그러고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뭐 이제 안시 때문에 난리 난 것 같아, 보니까. 이제 안시 됐잖아요. 다 내려놨으니까 아시지 뭐. 다 내려놨잖아요. 정치활동을 중단한다? 중단은 하고 있는 걸 잠깐 멈춘다라는 개념 아닌가요? 그죠?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하대. 중단이 아니죠, 그쵸? 예. 중단하고 있는 걸 잠깐 멈추는 걸 중단이라고 그러지 않나? 중단이 아니죠, 그쵸? 그거는 중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서울 이익 환수가 아닌 분배 및 공급 정책, 이제 막 초과이득을 막 걷어들이면은 이게 뭐 나라가 가져가고 관할 시군구가 가져가고 뭐 이제 주택 보증 쪽 주택 공사에 뭐 들어가고 막 하거든요, 돈이. 법에서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요. 50, 30, 20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누가 가져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재건축을 하더라도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많이 짓게 법으로 그냥 묶어놓으면 끝날 것 같아, 제 생각에. 예? 그냥
그래야 이렇게 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좀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거기는 모두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섞여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조화로운 그 안에서도 하나의 사회가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1대1 재건축 해버리면 뭐 아예 임대주택 비율도 아예 없어요. 예? 임대주택 비율도 아예